6월달이고요. 선생님 거기 시험지에다가 6월달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6월달에 나온 시험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오늘 시간도 한번 재볼까 합니다. 근데 안 담을 가능성이 좀 크긴 해.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해줄 거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를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자, 그러면은 위에 메뉴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크기.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줄게요. 위에 메뉴 디자인, 오른쪽 맨 끝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크기, 위에서 세 번째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그럼 창 뜨고 여기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써져 있는 거 클릭해서 A4 용지 설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맞춤 확인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라서 5개의 슬라이드를 추가할 거거든요. 왼쪽에 1번 슬라이드 클릭하고 엔터 5번. 요게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1번 슬라이드예요. 그 다음에 엔터 5번. 그러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는데, 이때 추가되는 슬라이드의 이름은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가 추가가 됩니다. 자동으로. 위에 제목이 입력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이 모양새가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예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줄 건데, 위에 메뉴 보기 클릭,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중복이 되는 모양을 좀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보면 2번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 왼쪽에 하단 로고,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 3번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 왼쪽 하단에 하단 로고,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 똑같죠? 네. 4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상단 도형이랑 그리고 왼쪽에 하단 로고랑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2, 3, 4, 5, 6을 참고해서 그림을 참고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메뉴 홈 클릭할게요. 자,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뒤에 배경으로 그려져 있는 게 사각형의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직사각형입니다. 자, 요거 클릭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돼서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요 투명 도형이 제목이 써지는 도형인데, 이 도형의 아래쪽 부분이, 요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빼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도형의 색깔을 바꿔줄게요.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지금 요거예요. 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 색상은 취향껏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조건에 보면, 전체 구성의 조건에 보면 꼭 선 없음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선 없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클릭합니다. 문제에 도형 선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만 윤곽선을 없애시면 돼요.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위쪽으로 목차가 써지는 모양, 그러니까 사다리꼴이 들어가져 있네요. 홈에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가운데에 보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슬라이드 여기 끝부분에 붙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이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를 위에 흰색 부분에 남겨 놓는다는 점.
슬라이드 끝에 딱 붙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기존에 그려놨던, 저는 이제 주황색 도형이죠. 주황색 도형과 이 선을 맞춰주셔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역시 색깔 바꿀 겁니다.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을 취향껏 바꿔주시고, 도형 윤곽선 이용해서 윤곽선 없음 처리합니다. 갈색으로 할까?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경이 되는 도형이고, 제목이 써지는 도형을 앞쪽으로 당겨 올 거예요. 여기 빼꼼 나와 있는 테두리에다가 클릭. 자, 그리고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맞춤 그룹에, 아니, 맞춤이래.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요 앞으로 가져오기 아래쪽에 글씨 눌러주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글씨가 왔다면 요것도 역시 크기 조절해서 기존에 크게 해놨던 그 도형 크기와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선생님 앞으로가 맨 앞으로 가져오기. 네 여기다 마우스 놓고 선에다가 대고 클릭하고 그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도형의 선에다가 대고 클릭하고 네.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네. 자, 그 다음에 홈으로 갈게요. 글꼴 뭘로 바꿔달래요? 전체 구성이 도듬에 40포인트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선생님 이때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참고를 2번 슬라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슬라이드의 조건은 여기다 넣는 경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전체 구성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도 있네요. 가운데 맞춤까지 넣어줄게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랑 중간에 보면 바닥글이라고 있죠? 요거 두 개 지울 거예요. 마우스는 여기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쭉 드래그. 두 개의 도형이 크기 그 회색 상자에 다 들어가면 그때 마우스 떼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번호는 지우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앞에서 세 번째 그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해주고 픽처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ABC 주식회사 로고 1번을 선택해서 삽입합니다. 그림은 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제? 네. 네. 넣었나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 배경색을 투명으로 바꿀 거예요. 위에 그림 도구 서식, 앞에서 세 번째 색, 아래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회색깔에다가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회색이 투명색으로 바뀌어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준 뒤 왼쪽 아래에다가 이동시켜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이제 페이지 번호만 넣으시면 돼요. 위에 메뉴 삽입 들어갑니다. 오른쪽 끝에서 7번째 슬라이드 번호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번호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 표시 안 함의 체크, 그리고 모두 적용 클릭합니다. 네. 삽입의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네. 거기에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 표시 안 함 체크, 그리고 모두 적용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지 않지만 어디서? 나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나가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요거 눌렀는데 아무 창이 안 떠요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창이 안 떠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요 안에다 클릭을 해놨다는 거예요.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리에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겠다 라는 요 꺽쇠 삽이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다루실 때는 이거 끝나자마자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 바깥쪽에 클릭을 하시던가. 오케이? 네. 자, 그럼 페이지 번호까지 다 넣었으니까 나가야 되겠죠? 위에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하시고 오른쪽 끝에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줍니다. 했나요? 여기까지가 5분 컷으로 끝나시면은 참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번 슬라이드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60점을 지금 받아갔고요. 슬라이드 1번 들어갈게요. 왼쪽에 1번 슬라이드 클릭해주세요. 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제목 입력하십시오랑 부제목 입력하십시오는 지울 거예요. 여기 회색 부분 빈칸에다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A 하시면 전체 선택 그리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주세요. 아니면 쭉 드래그해서 백스페이스 하셔도 돼요. 네. 지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도형 편집, 도형의 그림 채우기, 내 PC 문서 ITQ 픽처의 투명도 50%,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써져 있는 거. 요거. 이걸 먼저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물결 모양이죠.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별밑 현수막에 두 번째 줄에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물결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자, 이 물결을 여기 슬라이드 왼쪽에 끝부분에다가 붙여놓고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참고로 선생님, 제가 어제 별밑 현수막에 있는 물결과 순서도에 있는 천공 테이프 차이 알려드렸죠? 네. 뭐였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굴곡 보시면 된다고. 부드러우면 물결. 여기가 꺾인 게 눈에 있으면, 접힌 게 눈에 있으면 천공 테이프. 자, 그럼 요거는 물결로 그린 거니까 다음처럼 큼직하게 그리셨나요? 크기 조절점으로 한번 조절해서 슬라이드에 반절만하게 그리고 위아래는 딱 닿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출력 형태와 똑같이 나와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뭐 대신에? 색상 대신에 색깔 대신에 그림을 넣는다고. 그래서 요거 삽입에서 해요? 도형 채우기에서요? 도형 채우기. 그렇지,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도형 채우기에서 합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아래서 세 번째 그림 눌러줄게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사진을 불러올 거라 파일에서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픽처 더블 클릭. 근데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보드 그림이네요. 그림 1번 선택하고 삽입 눌러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해줄 거예요. 오른쪽 끝에 위에 보면 도형 효과 있죠? 도형 효과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넣어줍니다. 선생님, 이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뀌어요.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하시는데 계속 똑같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투명도 50%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맨 안에 그림 서식 눌러줍니다. 선생님, 저는 그림 서식이 안 보이고 여기로 이동, 여기에 복사가 떠요. 이거는 우클릭을 조금 오래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빠르게 가볍게 떼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그림 서식 뜨죠? 네. 여기에서 채우기 및 선, 깡통 그림 클릭하고요. 채우기 클릭하고요. 투명도 50% 넣어줄게요. 뒤에 프로는 안 쓰셔도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부드러운 가장자리도 여기 써야 되죠.
네, 맞아요. 여기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도형 옵션에 요 효과에 들어가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는데 여기다가 수치 쓰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네. 사진도 여기서 넣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다. 네, 맞아요. 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은 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옵션을 바꿀 때는 일로 오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취향 차인 것 같아. 책에도 사실 우클릭으로 해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찾는 게 좀 어려워서 위에 메뉴를 쓰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홈 어쩌고저쩌고 요거를 써줄 건데 퍼니싱 요거를 넣어줄 건데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오른쪽 끝에서 9번째에 워드 아트 그 다음에 요거는 무조건 맨 처음 거 왜냐하면 얘가 효과를 가장 빼기가 편해서 요거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내용 적으십시오. 회색으로 블럭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글자 써줄게요. 홈 퍼니싱 무슨 뜻이지? 자, 홈 퍼니싱 글씨 다 쓰셨나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글꼴을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조건 2번을 보면서 하나씩 넣어줄게요. 자, 글꼴을 바꿀 때 블럭을 잡아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테두리를 꼭 클릭을 하시는 걸로 습관에 들여두세요. 웬만한 거는 다 여기에 눌러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에다 대고 클릭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위에 메뉴 홈 클릭하고요. 글꼴 뭘로 해달래요, 선생님? 그렇지. 맑은 고딕에 굵게. 자, 글자 크기가 없는 이유는 조건이 글자 크기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변환을 넣게 되면 그 변환 때문에 그 크기 조절점으로 크기가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맑은 고딕에 굵게까지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네 번째에 보면 S가 지금 회색으로 눌려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텍스트 그림자인데 요거는 빼주셔야 돼요. 클릭 한번 해서 그림자를 빼주십니다. 선생님 뺐는지 안 뺐는지 구분이 안 되시면은 그냥 계속 눌러보세요. 그럼 언젠가 구분이 되실 거예요. 고딕의 제목이에요? 본문이에요? 아, 위에 있는 요거 말하시는 거구나. 네. 요거는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맑은 고딕이 아닙니다. 근데 맑은 고딕으로 실현이 안 된다는데?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요, 있어요, 선생님. 쪼 아래에 가시면 천만개 심할. 맑은 띄고 고딕이에요. 자, 선생님 글꼴 지금 손으로 쓰신 분들은 맑은 고딕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띄고 했는데도 맑은 띄고 고딕. 근데 그 제목으로 치나봐요. 그렇게 제자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위에 있는 제목으로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것도 맑은 고딕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 우리 일전에 한글에서 스타일 공부할 때 영문 글꼴 따로 한글 글꼴 따로 한 거 기억나세요? 네. 응. 이 지금 위에 있는 테마 글꼴이 영문 글꼴 따로 한글 글꼴이 따로 지금 접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개는 영문 글꼴이고요. 아래에 있는 두 개는 한글 글꼴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입력이 된 게 요게 영문이잖아요. 그러면 저 테마 글꼴을 안 쳤을 때 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거는 뒤에 이제 제목 분문이 없었으면 해요. 아래 내려가시면 맑은 고딕 그냥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군. 처음 알았네. 제목으로 들어. 근데 이게 그냥 두 가지만 뜨는데? 쭉 내려. 더 아래 내려가시면 돼요. 더.
기억 니은 니글 리을 나오는 데 있어요. 거기서 찾아서 넣으세요. 그리고 맑은 고딕에 스마일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 스몰인가 스마일인가 그거는 글꼴이 안 바뀌어요 애초에. 요거 스밀 라이트 됐어요. 네. 많은 이들이 챙겨주시는. 아니 자 그러면 어디까지 있니? 지금 저희 글꼴까지 바꿨죠. 그림자도 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텍스트 효과를 넣어줄 건데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했나요?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 오른쪽에 있습니다. 텍스트 효과 그리고 반사에 전체 반사 터치를 찾아줄게요. 선생님 이거 조금 외워주셨으면 하는데 요게 근접 반사고요. 요 놈이 2분의 1 반사고요. 요 놈이 전체 반사입니다. 그리고 요 라인이 다 그거예요. 이게 지금 근접 반사 그럼 그 아랫놈도 근접 반사 그 아랫놈도 근접 반사예요. 포인트 약간 떨어지는 그 4포인트 오프셋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요게 이제 다시 요게 근접 반사 그럼 그 아래 거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그 아래 거는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자 요게 지금 2분의 1 반사 터치죠? 그럼 그 아래 거는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 그 아래 거는 8포인트 오프셋이에요. 그럼 요거는 전체 반사 터치면 그 아래 거는 전체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위에 것만 조금 외워주시면 금방 찾아요. 자, 근접 반사 터치 찾아서 클릭.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 클릭하시고 변환에 갈매기형 수장 찾아줄게요. 요거네요. 희귀의 두 번째 줄에 맨 앞에 갈매기형 수장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해도 하겠습니다. 양옆에 길게 이런 위치를 바꿀 때는 어디다 올려놓고 해야 된다 그랬죠? 선에다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ABC 주식회사 있죠? 요거 넣어줄게요.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앞에서 세 번째 그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로고 1번 선택하고 삽입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 요거 회색이 없죠. 투명색으로 바꿔야 되죠. 위에 그림 도구 서식 클릭하고 앞에서 세 번째 색 클릭 아래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일할 때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배경을 날리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인터넷이 안 켜지는 데에서 배경을 좀 날리고 싶다면 요거 기능 쓰시면 되게 편해요. 투명한 색 설정하고 회색 클릭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 위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고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살짝만 줄여줄게요.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사인 같은 경우도 사인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도장을 아주 흰 종이에다 찍고 그 색감을 최대한 뺐어요. 그 흑백으로 바꾸고 밝기를 최대로 올리면 글자만 떠오르거든요. 배경은 흰색의 글자만. 그러면 흰색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면 글씨만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사인. 이력서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보정을 하는데 색감을 최대로 흰색으로 빼요. 그 밝기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 밝기 조절을 최대로 빼고 채도도 최대로 빼고 그리고 예, 그냥 지나가세요. 설명이 너무 어렵네 말로. 네네. 그냥 예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것처럼 지금 사인만 보이죠? 이렇게 지금 이거 그냥 파포로 제가 한 거예요. 글씨 흰 종이에다가 제 이름 쓰고 배경 파포로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만 떠오르게. 글씨만 써져요. 이렇게 찍어서. 아니요. 자, 여기까지. 차를 하나 더 할까? 목차까지 끝내고 싶시다. 자, 왼쪽에 2번 슬라이드 클릭할게요. 제목 입력하십시오 클릭하고 목차 씁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제목을 안 쓰면 전체 구성에서 점수가 깎여요. 여기에 글꼴을 굴림의 24포인트로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목차는 전체 구성의 문제입니다. 목차 글씨는. 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2번 슬라이드 문제예요. 여기가. 자, 죄송해요. 굴림이 24가 그러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목차를 이렇게 작성한다. 여기에 그림 도형이 달 거니까요. 아, 제목을 빼고 나머지를 한다? 이거는 전체 구성. 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에 그리는 네, 다시 이 부분에 도형을 그려서 넣을 건데, 자, 지금 텍스트 입력하십시오라고 쓸데없이 배경을 차지하고 있네요. 요걸 지워줘야 되겠죠? 여기 바깥쪽에 점선에다 내고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주세요. 점선에다 클릭하셔야 돼요. 바깥쪽 선에다. 자, 그 다음에 홈 퍼니싱 아래쪽에 길게 나 있는 것부터 도형을 그릴 겁니다. 자, 그 도형을 보면 오른쪽에 모서리가 삐족하네요. 여기가. 선생님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인쇄돼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세요. 시험 감독관한테. 무슨 모양이냐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너무 이게 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시험 문제가. 색깔이 너무 밝아서 도형이 잘 구분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세요. 그냥. 시간 더 주세요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가운데에 보면 오각형으로 그린 도형입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 보면은 선 없음이란 조건이 또 있어요. 그죠? 여기 선 없음이란 조건 써져 있죠? 문제에. 네. 그래서 도형 채우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바꿔주시고, 도형 윤곽선 이용해서 윤곽선 없음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홈으로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의 끝에서 네 번째 정오각형 클릭하고요. 적당한 자리에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줍니다. 했나요? 자, 역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바꿔주시고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위치 잡아주세요.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한 위치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1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글꼴이 문제에 정해져 있죠. 뭘로 하래요? 굴림의 24. 그래서 글씨가 없는 색깔 있는 부분 혹은 여기 선에다 대고 클릭을 하시고 굴림의 24 넣어줍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오른쪽에다가 홈 퍼니싱이라고 글을 써줄 건데 공중에 써있죠. 투명색의 투명 상자인 도형으로 넣은 거예요. 아니, 글 텍스트 상자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클릭하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텍스트 상자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길게 그려주세요. 거의 이 밑줄이랑 같은 길이로 홈 퍼니싱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그린 뒤에 색깔 빼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셔도 됩니다. 이걸 까먹어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도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직사각형 그리고 도형 채우기 색 없음, 도형 윤곽선 없음 이거 처리하셔도 똑같이 나온다고. 어머 이런. 자, 그럼 글자 다 쓰셨죠? 네.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다가 또 클릭하고 선에다 클릭하고 글꼴 뭘로 바꿔요? 굴림의 24죠. 24포인트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글꼴이 커지면 위치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요 선에다 대고 드래그해서 위치를 좀 잡아주세요. 했나요? 네. 자, 다 하셨다면 요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드래그 회색 상자 안에 3개 도형 다 넣어주세요. 됐죠? 네. 그리고 정렬해서 그룹.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색깔 있는 도형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요런데 안됩니다. 여기에다 올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 한 번 더 드래그해서 복사, 또 한 번 더 드래그해서 복사. 이때 마지막 부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했나요? 네. 자, 이제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요 4개 도형을 한 번에 선택을 해주고 정렬에 가서 맞춤에 가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러면 이쁘게 간격이 떨어져요. 했나요? 그 다음에 글자 중간에다 대고 클릭하고 컨트롤 A 하면 글씨만 블럭이 잡혀요. 글자 중간에다 가운데다 대고 클릭하고 컨트롤 A 하면 전체 블럭이 잡히고 그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글자가 지워지면서 써져요. 대신 이렇게 하면은 다 지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싹 쓰는 거예요. 나는 홈퍼니싱 글씨가 좀 아까우니까
좀 살려가면서 쓰겠다 그러시면은 마우스를 글자에다 아주 바짝 대고 클릭을 하셔요. 그래야 커서가 생깁니다. 이거 안 생겼는데 그냥 지우면 이렇게 도형 날라가요. 그럼 되돌리기로 살리시면 됩니다. 숫자도 마찬가지로 글자에다가 마우스를 아주 바짝 대고 마우스 포인터가 I로 변하면 클릭, 그리고 지우고 쓰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는 지금 제가 정석대로 한 거고요. 원래는 그룹을 안 해도 점수를 줘요. 자, 그룹을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 때는 똑같아요. 3개를 다 선택을 하고 그룹 하지 말고 그냥 복사. 대신 여기 간격 있죠? 네. 요 간격이 좀 이쁘게 안 떨어지는 거는 냅둬야 돼요. 그룹을 안 하면. 그룹을 안 하면 요거 간격이 조금 들쭉날쭉해도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글자만 수정.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하지 마세요. 그룹 안 할 거면. 애초에 조금 제가 요거 길게 빼라 그랬잖아요. 요거 뒤로. 그 아래 밑줄에 맞춰서 크기를 길게 빼시라 그랬죠. 그 이유가 크기 조절을 크기 조절 안 하려고. 얘가 짧으면 글씨가 2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크기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복사를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건데 크기 조절을 해버린 복사가 안 된 걸로 되겠죠? 크기 조절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크기 조절 이걸 하면 안 돼요? 하려면 4개를 다 한 번에 잡고. 저는 하다가 어떤 거는 크기 조절 따로 했거든요. 길게 더. 복사를 하는 거를 목표로 보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크기 조절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도 일직선상에 그대로 있으셔야 감점이 없어요. 황사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거 살짝 늘렸는데. 그런 식으로. 그거는 투명선이 투명 도형이라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크게 그려요, 선생님, 제발. 크게 그려면 아우 작아. 아우 작아. 아우 작아. 왜 이렇게 짧아? 한쪽으로 몰까? 선생님, 네? 큼직하게 그려요, 제발. 봐봐. 자, 선생님 봐봐요. 지금 저희가 그리는 거가 지금 이거 그리는 거죠. 이거 그리는 거잖아요. 네. 가운데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넘어가 있어요, 반절이. 우리가 사람이 이제 그릴 때 보면 아우 딱 반으로 그려야 되겠다 이러고 해서 여기다가만 그리세요,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얘가 넘어가 있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목차 글씨 있죠? 그것보다 한참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여기 있어, 여기. 이러니까 작지. 저도 목차를 지금 넘어왔는데 크게 그려요. 그리고 크게 그렸대야 그냥. 자, 리모델링 시장 규모 추이 글자에다가 블럭 잡아줄 거예요. 플레이. 네? 플레이 해놨는데. 네. 리모델링 시장 규모 추이에다가 블럭 잡아주세요.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블럭 잡은 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아우, 너무 좋은 예제가 나왔어. 자,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최신 단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띄고 모델링을 할 거나 로 모델링인지 뭐 물어봐. 이거는 빨간색 글씨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그대로 쓸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건너뛰기를 눌러줘요. 그럼 빨간색 줄도 없어지죠? 네. 그리고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하이퍼링크가 보여요. 진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럴 때 뭐 누르면 된다고? 건너뛰기. 모두 건너뛰기 꼭 눌러주세요. 자, 하이퍼링크 찾아서 클릭합니다. 몇 번이랑 연결해 달래요? 5번. 5번이랑. 그래서 왼쪽에 현재 문서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5번이랑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파란색 글씨에 밑줄 생겨요. 네.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 풀어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왼쪽 위에 숫자 2번 들어가져 있는 세부 조건 2번 그림 넣어줄게요. 자, 위에 메뉴 삽입 클릭, 앞에서 세 번째 그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이 몇 번이죠? 지폐 그림이 그림 5번이네요. 그림 5번 클릭하고 삽입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그림 도구 서식에 가서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자르기 그림 눌러주세요. 그러면 크기 조절점 자리에 검은색 선 생겨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왼쪽 아래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올리면 빠르겠네요. 회색으로 되는 부분이 잘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짝 잘라주세요. 그렇다고 그림 이렇게 잘리시면 안 돼요. 네. 다 되셨다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림 중간에다 놓고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에다가 옮겨주세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시험 문제 끝. 2번 슬라이드 끝. 쉬는 시간